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4월 19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주일 경마가 3일을 치르는데 일주일 경마를 모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3일 동안 그 연승가도를 달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야? 전문가든 예상을 하는 사람이든 배팅을 하는 사람이든 3일 내내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리듬 자체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경마라는 것이 똑같은 리듬으로 일주일 내내 시행이 되는 것이 1년에 한 주나 두 주밖에 없거든. 자기 리듬에 맞는 주간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어떤 경마를 하는 게 잘하는 경마냐? 결론은 그거지. 경제 원칙. 최세의 자본을 갖고 최대의 이익을 얻는다. 이게 이제 경제 원칙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과를 나오지 않았어도 대학교를 다녔다면 다 배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최소 질 때도요 적게 지고 이길 때는 대차게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간격을 플러스로 많이 올려가는 그런 배팅을 하시는 게 이기는 배팅이잖아요. 경마를 매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교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문자를 바꾸서 문자에 의해서만 배팅을 하다 보니까 강타는 이겼는데 여러분들도 졌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팅을 하는지 교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숫자로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고 또 이 음성을 하시는 분들도 응용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불러주는 대로만 하니까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돈이니까. 그런데 그걸 소수를 듣고서 배팅을 하는 사람들은 참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 바보요. 나는 천하의 바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어째 자기 돈을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는데 남의 얘기 듣고 사업합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럼 배팅을 왜 그렇게 하냐고. 뭐 제 얘기가 틀린 게 있어요. 지난주는 이제 일요경마 때 총 8개를 적중하면서 일요경마 때 이겨가지고 지난주 한 주를 이겼습니다. 금토일 경마가 밋밋했어요. 토요일날 7개를 마찬가지로 배당이 없어서 졌다고 생각을 하고 일요일날도 이겼죠. 첫 번째 승부처를 필두로 해서 뭐 단통이 나왔고 적은 배당을 맞췄어도 인기말을 빼고 맞췄고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몰아치기가 들어가면서 부산교차 6경주에서 대박이 일어났죠. 벌마의 꿈을 자르고서 우리가 이제 방송 시간에 강하게 언급을 드렸던 이 경보대로라든지 감동의 바다라든지 이런 마필들. 그래서 복승만 42.3배, 쌍승이 223.6배, 삼복승이 198.2배를 적중하면서 자 일요경마 부산교차에서 상황을 내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본장에서 예상을 하는데 야 진짜 죽을 똥 살 똥 해가지고 개우개우 이겼어요. 운이 좋게.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겨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오늘 같은 날 꼭 이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말 물고 뜯고 그냥 막 그냥 지랄을 했지. 한마디로 제 자신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겨드린 거에 대해서 저 자신이 저한테 참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아 열심히 했다 강타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남의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고 박수를 쳐줬던 하루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안정과 배당 이렇게 양상이 될 수 있는 흐름인데 배당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흐름도 있지만 중배당 쪽에 포커스 흐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주수도 많고 편성 자체 흐름도 은근히 까다롭다. 이번 주 전체가 까다로워요. 부산, 서울, 제주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편성이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과 강타가 한 뜻이 돼서 그냥 하나에만 신경을 쓰고 그냥 틀렸다고 특히 문자 하시는 분들이나 음성 들으시는 분들 초반에 좀 틀렸다고 막 육두문자 날리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저 뚜껑 열려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느냐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도리를 지켜야지.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데 가서 내가 손님으로 가가지고 뭐 반찬이 어쩌고 저쩌고 내지는 물건이 이걸 물건이라고 만들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에티켓이 아니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어달라고 막 와서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들어주세요 이래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을 한 거였으면 서로 간에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있어야지. 강타가 한번 해주겠다 그러고서 한번 기다릴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촉새처럼 그냥 그러시는 분들 보면 그 촉새라고 얘기를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촉새 맞아요. 그 촉새지 그거 매경주 끝나고서 그냥 계속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네?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60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60인지 26인지 36인지 6자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각성하고 일요일 1경주부터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1경주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체킹을 해. 저도 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체킹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마필 능력으로 봤을 때 전개상 선행도 갈 수 있고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9번 농번 선택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뛸 줄 몰랐어요. 매번 인기만으로 팔리고도 지구력 부족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 정도로 뛸 줄은 몰랐다. 저 자신도.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석이니까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일단은 뭐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 가장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다음은 10번 스타 힐스라는 마필입니다.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직전 근간 두 번의 경주, 공백호 근간 두 번의 경주가 이 마필의 가장 안정적인 능력이라고 본다면 이 편성에서는 10번 스타일스가 되는 마필이고 그 능력 자체가 기복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다소 불안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에 또 10번 8번 영광의 깃발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초반 순발력도 괜찮고 종반 탄력도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1200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8번 영광의 깃발의 10만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9번 농본 선택도 괜찮고 8번 영광의 깃발도 괜찮고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담양 리더라는 마필이 있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마방에서의 기대치는 굉장히 큰데 실전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2번 담양 리더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부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 가는조의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0번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렸고요. 외곽 게이트의 12번 퀵앤콰이어트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사이즈로는 괜찮은 마필인데 안 될 것 같죠.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12번은 그다지 세게 보고 싶지 않고 이 편성에서 9번 넣고 8번, 2번, 10번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 이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 2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을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떤 마필이 세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신바로스는 이번 미라클 돌풍이 그런대로 주행검사 때나 훈련 때 모습은 양호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기에도 그렇고 그냥 양호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의 걸음의 변화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6번 별빛 신화라는 마필에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시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한 3위권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인데 자, 이 편성 자체가 은근히 어려워요. 은근히 어렵고 되는 마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의 의지가 강하고 어느 마필의 걸음의 변화가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은근히 까다로운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 기대치가 약한 마필들은 가감하게 자르고 들어가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경주는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중배당 단총도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는 6번 별빛 신화의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안 되는 마필들은 가감하게 자를 생각입니다. 안 되는 마필들은 가감하게 자를 생각이니까 그 점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근히 중배당이 가능한 일요 2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3경주입니다. 일단 빠른 마필들이 없죠. 그러니까 뚜벅이들의 한판 승부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선임 내지는 추입형 마필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외관상으로 눈에 띄는 마필은 11번 눈부신하루이라는 마필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그러면서 이제 데뷔 이후에 꾸준한 경기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도 추임력 측면에서의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순발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 11번 눈부신의 하루는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편성을 잘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11번은 일단 가져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9번 초음 파티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어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제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12번 젠틀장인데 어느 정도 인기는 모을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9번 초원 파티는 좀 세게 보고 싶은데 젠틀장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오히려 6번 프롭삭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또 2번 나이스가이 같은 마필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배당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경주이지만 의외로 힘겹게 끝날 가능성도 조금은 내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에스페로 같은 마필들도 상태가 계속 좋다고는 마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전에 가서 걸음이 좀 덜 나오는 단점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번 경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 자, 현재로서는 6번 프로삭스, 9번 초음파티 그러니까 11번 눈부신 하루를 놓고 현재로서는 6번 프로삭스나 9번 초음파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3경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4경주. 오늘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 1호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편성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4번 오픈뱅크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또 한 번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죠. 그렇다면 끝까지 버팅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감약 2점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4번 오픈뱅크에 대해서는 뭐 강한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후차권이 누구냐인데 의외로
지난번 경주 때도 선전을 했던 마필들이 이번에도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당연히 배당판에서 팔릴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오는 마필들이 있어요. 이번 편성이. 그럼 이런 마필들이 과연 이번 경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편성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은근히 배당이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어찌됐든 4번 오픈뱅크는 죽던 살던 배팅권에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승부처, 조용한 승부처를 한번 멋진 짭짤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타에 맞춘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신마들의 전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번 샌드킹 굉장히 좋아요. 마필 자체가 보니까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정말 탄력도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워감이 2%가 부족하지만 신마치고는 상당히 좋은 발걸음이다. 자, 7번 동방대로입니다. 작년에 이제 주행검사를 치르고 올해까지 병력 때문인지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데뷔전을 다시 치르는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살을 그냥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필을 아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마필 상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7번 동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번 동방대로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9번 메이드 위너라는 또 다른 신마가 있습니다. 초반에 주행검사 때 보니까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후 추진력과 정말 탄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아직 완성도가 조금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9번 메이드 위너도 항시라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 그러면 신마 중에서는 6번 샌드킹, 7번 동방대로, 9번 메이드 위너의 전력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마필들 중에서 1번 원먼트, 2번 해상풍, 3번 황급빛 영광, 특히나 2번 해상풍은 강타가 지난번에 가문신화의 해상풍을 중매인 승부처에서 117.8배 요거를 단통으로 맞춰드렸던 고경주잖아요. 해상풍이 이번에 팔리는데, 글쎄요, 해상풍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저는 지난번이 맥시멈이라고 보고 싶고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고, 황급빛 영광도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게 좀 단점이고, 또 1번 원먼트는 왜 1번 게이트에서 능력도 괜찮은데 조교량을 급격하게 줄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마체가 작은 놈이라서 조교를 줄였다면 이유가 되겠지만 3주 만에 출전을 해서 조교를 줄였다. 어쨌든 1번 원먼트의 능력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제 훈련량이 줄어든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1번 원먼트가 2번 해상풍이나 황급빛 영광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고, 신마의 전력은 6번 샌드킹이나 7번 동방대로, 9번 메이드 위너, 이 중에서는 9번 메이드 위너, 7번 동방대로가 그래도 조금 나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의 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경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1번 원먼트가 현군 성장 과정에서 제일 낮고, 신마들의 전력은 3주가 거의 요거 상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경기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5경주. 자, 일단은 전계산 선행은 4번 그리피스가 나갈 가능성이 있죠. 이찬호 기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4번 그리피스가 선행을 갔을 때 한 바퀴를 일수할 수 있을지,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이 편성에선 가능한데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쨌든 4번 그리피스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 아니라 당연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4번마에 대해서는 괜찮게 보는 마필. 자, 여기에 1번 브라운 아이리라는 마필입니다. 이금주 기수가 오래간만에 개성을 하고 있는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줬지만 마필의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서 초반에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느냐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일본 브라운 아이딘도 당일 마방에서는 그다지 강한 기대치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2번 갈꽃비입니다. 인기마죠. 2번, 4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공산이 높은데 2번 갈꽃빛도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8번 파인글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데뷔전과 이전째의 능력차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지난번 이전째에는 확실한 고름의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8번 파인글로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보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4번 그리피스 괜찮게 보는 마필이에요. 4번 그리피스 2번 갈꽃비 여기에 8번 파인글로리 이상 3도를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경주 같은 거는 출전일 수는 적지만 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에 대끼리 팔린다고 여기서 힘을 줘가지고 때리다가는 그냥 사요나라요. 안녕 경마장 그리고 집에 가는 거지 뭐. 아 그러면서 그러는 거지. 영동대교를 넘어가고 이러면서 나는 죽어야 돼. 난 살 필요가 없어. 난 썩을 놈이야. 이러면서 집에 가는 거지. 그냥 그 비참한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와 마태에 가는 거지 뭐. 자, 부산교차 이경주입니다. 출주수는 총 14주지만 전개 및 능력상 입상마의 우열은 드러나는 편성이다. 딱 3주입니다. 자, 5번 테리우스입니다. 지난번에 기복을 조정을 거치면서 4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뭐 5번 테리우스가 아주 빠른 마필이 없잖아요. 일본 글로리데이즈가 선행을 갈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상대를 크게 압도할 만한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본 글로리데이즈가 팔릴 수도 있는 마필인데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 그저 그래. 말이 그냥 5번 테리우스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취입 일변도의 고름이긴 한데 초반 선행력을 끌어내서 자연스럽게만 몰아준다면 지난번에 안 가려고 이렇게 탄 것 같아요. 5번 테리우스가 가면 이렇게 안 탔겠죠. 그래서 저는 뭐 테리우스는 괜찮게 보고 7번 마이블레이드입니다. 요 마필은 이번 경주시 지난번에 승군전 때 아쉽게 3착을 차지했지만 경주력을 끌어낸 3착이라서 이번에도 한 번 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취임력 측면에서의 급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번 마이블레이드는 이번 경주시에도 강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9번 플라멘코입니다. 갖고 있는 능력으로 보거나 근간의 연속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거나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뭐 9번 플라멘코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은 5번, 7번, 9번을 마치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편성은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8번 담양천사도 지난번 경주 때 끌어낸 걸음이라든지 10번 마리론의 지난번 경주 끌어낸 걸음이라든지 이런 마필들도 안 된 이유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필들을 언급을 안 드린 건 이번에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드린 거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5번 테리우스와 7번 마이블레이드, 9번 플라멘코가 그나마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적지만 이들 마필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보는 말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얘기하는 거하고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자, 일요제 6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세 번째 승부처이자 하이라이트 승부처. 빵빵! 끝!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그거 호세킹입니다. 제가 영등포 쪽에 친구가 하나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디를 놀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경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냥 여기 날 왜 불렀어? 그랬더니 그냥 너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너랑 친구라고 그랬더니 안 믿어서 저를 불렀대요. 그래서 뭐 친구가 오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안 갈 이유가 있나. 그 친구가 저를 산을 가르쳐 준 친구거든. 등산이나
좋은 친구인데, 갔죠. 그랬더니, 호세킹 얘기를 엄청나게 하는 거야. 야, 뭐, 그걸로 한글화를 했대요. 호세킹. 그때 26.7배인데, 호세킹을 놓고. 저도 그때 당시에 호세킹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잖아요. 이 마필은 무조건 되는 마필이다. 지난번 경주 때 뛰는 걸 보니까 선임으로도 뛰면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은 완전히 마필 자체가 황골탈퇴, 완전히 마필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 호세킹을 놓고도 후차골엔 딱 3마리를 때리고 하는데 요게 배당이 짭짤합니다. 그래서 육경주는 야 대가리가 있는데 무슨 승부처에 배당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배당이 나오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고 오시면 육경주 자신있게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전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경주도 배팅을 많이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3번 스파이캠하고 9번 체감 플러스가 3번, 9번으로 단통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정석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3번 스파이캠에 9번 체감 플러스가 와야 되는데 체감 플러스가 100% 선행을 갈 수 있느냐. 7번 신청강자라든지 안쪽 게이지에서 3번 스파이캠이 강하게 밀고 나오면 선행을 못 갈 수도 있거든. 9번 체감 플러스가. 그러면 선입으로도 가능하냐. 선입도 되는 마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번에 부러졌고 간간히 잊어먹을 만하면 이놈은 부러지는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뛸 때 보면 또 완전히 빠르게 뛰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기복을 보여주는 청해마가 끼어있는 경주. 회색마잖아요. 청해마가 끼어있는 경주는 배팅을 많이 해서는 안 돼. 외관상으로는 3번, 9번 들어오는 게 단통이 맞아요. 3은 대가리고, 선행과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니까 3은 대가리고, 9번 체감 플러스는 단통이 맞고, 여기에 뭐 4번 어큐리티 기프트포나 5번 배다리 폭포, 이런 마필들을 받치고 가면 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이렇게 메이드가 돼 있는 경주인데, 아주 때리면 안 된다.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용천 조교사 만전 출전 기념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지용천 조교사님 축하드립니다. 지용천 조교사나 지용문 조교사님이나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경주의 시에는 뭐 머리도 좋고 또 마필 자체를 대기만성형으로 키우는 그런 대표적인 마방이잖아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신마성보도 다 하고 또 그만큼 변화에 잘 순응하는 아주 영리한 조교사님들이 아니냐. 그리고 전형적인 조교사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요즘 조용하잖아요. 마방 자체가. 그리고 이 말년 자체를 제가 봤을 때 정석대로 가고 계시는 것 같아. 의외로 젊었을 때는 좀 그랬는데 요즘 보면은 49조 구조는 아주 정석대로 차곡차곡 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방이 빚도 보고 돈도 꽤 많이 모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어쨌든 선한 끝은 끝이 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가 있듯이 축하드립니다. 뭐 어쨌든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만전을 축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번 1회제 7경기 어느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밤 빰빰빰빰 빠라밤 마쳐야 됩니다. 마칩시다. 마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9번 퍼펙트 빅합니다.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쉼의 비축을 안고 있고 아직까지는 선행과 선입을 오갈 수 있는 마필인데 선입에 대한 거리 적성이라든지 아직 메이드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됐다. 이제는 간다. 자, 그래서 9번 퍼펙트 빅카는 이 편성에선 대가리급 능력으로 편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단통을 누구로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제대로 된 단통을 강타가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숟가락으로 떠드시기만 하면 돼요. 중배당 단통! 여러분들에게 멋진 선물을 드릴 수 있는 1호제 7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웰컴 투 1호 7경주 오십시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야, 요 경주는 한번 니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는 딱 한 마리를 얘기한다면 일본 트리플 라인은 가져갈 생각인데, 야, 여긴 배당마다 하나 좋은 말이 있어. 9번 천행질주라는 말인데, 왜 항정우 기수에 3kg 감량 이점을 갖고 기성을 시켰거든요. 요 마필도 안 되는 말이 아닌데, 문제는 김길정 조교사가 항정우한테 승부를 줬느냐, 아니면 그냥 너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그냥 타보라고 준 거냐. 그냥 빵승이니까, 예, 등짝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지, 이건 뭐 마필은 되는 마필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본 트리플 라인은 이번 메인 승부처에 가져가는데, 누가 인기만지 모르겠어요. 누가 인기만지 모르겠는데,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말은, 예, 일본 트리플 라인이라든지 여타 인기마가 7번 천지파크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아예 잘라버릴 거예요. 7번 천지파크는. 그러니까 대가리로 노리는 마필은 비인기마를 대가리 놓고 때릴 거예요. 제가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 소신은 갖고 있어요. 틀릴 때 틀리더라도 노림수를 갖는 마필이 있다. 그놈을 대가리 놓고 때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타 마필들이 누가 들어오든 간에 상관이 없다. 뭐 7번 천지파크가 오든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이번 경주가 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심 배당을 노리는 UCC 메인 승부처 부산교차 4경주 제대로 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가 부산경마 잘하죠.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남들하고 틀린 마법을 갖고 있고 틀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똑같은 식으로 하면은 그걸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르지 8경주 비슷한 전력을 구해야 마필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5번 담양 젠틀맨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멋진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자, 똥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2차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 환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자, 멋졌어요. 자, 이번에도 뭐 빠른 마필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다음은 8번 썬업입니다. 자, 직지점 대각길 론만의 썬업. 요거는 강타에게 준메인 승부처로 안효리 기술을 강하게 읽어주면서 제가 맞춰드린 경주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행 물량을 보여줘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는데, 재검 때 발걸음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어쨌든 8번 썬업은 이 편성에서도 안 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8번 썬업도 가져가는데, 어차피 1번 무쇠라든지 4번 수성 BT라든지 BT가 뭐 지난번에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인데 안 갔다는 놈 말이 많어. 이번에도 안 돼요. 말 갖고 장난하는 놈들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이 약하거든. 그러면 종반쪽 슈렉 마필들이 이제 마편에 올라오는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데,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5번 담양 젠틀맨과 8번 썬업이 제일 낫다. 그 중에서도 5번 담양 젠틀맨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5번, 8번 마건이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편성이라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3번 퀸 크리켓이나 마필이 그간에 이제 모두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선행을 못 가잖아요. 선행을 못 가는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힘들 것 같고, 3번도 선행을 못 가니까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엔 좀 어렵다고 보고 싶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 90 충강도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3착을 왔지만 이번 편성에서도 한 번 더 선전을 할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 싶고, 자, 여기에 이제 11번 드리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이제 추임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번보다는 오히려 90 충강이라든지 드리몬이라든지 또 외곽 게이트의 12번 일비라든지 요런 마필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8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터지는데, 저는 이번 경주 때
5번 수성, 담양 젠틀맨을 놓고서, 뭐라 그럴까. 지금 11번 드림온이라든지, 12번 일비라든지, 요게 6번 90충강이라든지, 요런 마필들에게 메이드 처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은근히 8경주도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데, 요 3마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일반 경주에서 드리는 강타의 선물입니다. 배당이 괜찮을 것 같아요. 5번, 11번, 12번 요 3마리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다음 일요제 9경주가 메인이고 부산교차 6경주가 오늘 강타의 준메인, 부산교차 6경주 준메인이기 때문에 3개 승부처가 쪼르륵 이어집니다. 자, 외곽 게이트의 13번 드림타워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주는데 지난번 경시 경주력을 끌어내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어떤 식의 능력 발휘가 가능할지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는 한데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이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으로서 어떤 마필들이 팔릴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마필이 팔리느냐 여부에 따라서 배팅에 힘을 줄 수도 있는 경주인데 어찌됐든 13번 드림타운은 이 편성에서 가져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를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13번을 가져가는데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은근히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부산교차 5경주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9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빠! 오늘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요 경주는 어떤 마필들이 제일 세냐 요것부터 고민해야 되는데 이번 뱅크온 러브가 근간에 보았을 때 그 상승세가 가파르죠. 문세영과 한성열, 문세영 이렇게 쭉 일상에 성공하고 이번에 유성환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야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로 하강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뱅크온 러브를 그렇다고 쉽게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잖아요. 워낙에 상승세가 가파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가져는 가야 되는 마필인데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때리기에는 뭔가 2%가 좀 불안한 요소도 있다. 왜? 우전 강골료라는 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전 강골료가 이 경주력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고 1800에 대한 첫 도전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불안 요소도 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마필이 이제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이 이제 이번 경시 인기권 전역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고 때리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뱅크온 러브에 대한 믿음은 2%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암시를 주면서 너무 믿지는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로 때리는 게 낫다는 얘기를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 1호제 9경주 UCC 메인 승부처럼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어려운 경주예요. 어려운 경주. 지난번 경주 때 하나를 딱 느낀 거는 뭐냐면 이 4번 신데렐라라면이라는 말이 세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마필 자체가 워낙에 세구나. 이걸 하나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데렐라면은 굉장히 세게 봅니다. 말이 굉장히 세네.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선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4번 신데렐라면은 강하게 읽어준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이제 상대마가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아주 큰 배당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짭짤한 배당은 될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요런 경주에 제가 강하죠. 인기바로 팔리는 마필들이 당연히 누가 팔릴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면 이 경주가 어떤 배당이 나올 수 있느냐. 다망의 질주가 팔리길 바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팔리면은 배당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어찌됐든 4번 신데렐라면은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11번 다망의 질주 같은 마필들은 덜 보는 마필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6경주 준비인 승부처는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일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0경주입니다. 일단 뭐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 팔리던 간에 기본적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들이 있죠. 자,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은근히 셉니다. 자, 12번 진명불패입니다. 선행을 가다가 지난번에 선입전개를 펼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인데 워낙에 많이 세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전개상으로도 선입 최적 전개가 되거든요. 그냥 외곽 게이트라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입으로도 지난번에 능력 발휘하는 걸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주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모습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여기 13번 터보제트입니다. 자, 이 마필도 마찬가지인데 국산마 자격으로 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3.5라는 4.5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마필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선행과 선입을 오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시에도 5번 페이스트걸이라는 안쪽 게이트에 발빠른 마필이 있긴 한데 따라가던 선행을 가던 간에 상태가 워낙에 좋아서 충분히 입상권 이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1번 터보제트나 12번 진명불패나 모두가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12번 터보제트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배당마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9번 오늘이라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워낙에 잘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인기를 팔리겠죠. 인기만은 팔리겠는데 야, 이 마필이 과연 이번 경주시 인기만은 팔렸을 때 과연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반반 정도 보거든요. 반반 정도 보는데 괜찮아는 보이지만 너무 이렇게 강하게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지만 너무 믿지는 마라. 자, 반대로 여기에 또 6번 스톰히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스톰히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6번 스톰히트나 9번 오늘이나 여기에 13번 푸른거탑 이런 마필들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11번 12번이 가장 능력상으로 우위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뭐 삼복성이든 뭐를 뭐 배당이든 방어를 한다면 6번 스톰히트나 9번 오늘이나 13번 푸른거탑 이런 마필들을 바치고 가는 것이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11경주 오르간타의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왔네요. 자, 쉼없이 왔는데 일단 일본 홀리프라이라는 마필입니다. 근간의 기복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지만 갖고 있는 사이즈로서는 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 홀리프라이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자,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 자, 그래서 일본 홀리프라이를 강하게 읽어주면서 자, 이 끝장 승부처럼 해가지고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경주는 일본 홀리프라이를 읽어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계당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이지만 중계당 이상의 승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안정과 배당이 공유할 수 있는 끝장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요경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요경마도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곳곳에 배당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요경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일요경마는 강타가 잘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강타가 한 모음이 된다면 저 역시 최선을 다할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UCC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최소한 준메인 승부처나 메인 승부처만큼은 함께 같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저도 힘이 나죠. 전부 들어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UCC 메인이나 준메인만큼은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해놓은 거지 뭐 제가 손해 끼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고경주 들어봐야 얼마 나오지 않으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한번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강타는 최선이었고 여러분들은 배팅에 또 최선을 다하셔서 대승하는 이번 주 경마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이번 경마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